김성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역사교육연구소장 맡고 계시는 김육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아주 이곳저곳 매체에서 많이 글로 말로 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인터뷰 많이 하시는 거 속상하시죠? 아, 그럼요. 예. 정말 그 학교에서 수업하기도 바쁜데 아이들에게 공들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역사란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국사교과서, 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승자의 이야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새롭게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으나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을 이리저리 얽어서 다시 아예 근본부터 새로 쓰는 것은 누가 이겼든 누가 권좌에 올랐든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럼요. 네. 역사는 국민이 수없이 많은 것만큼 네. 역사에 대한 해석이나 역사를 구성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많은데 어떻게 이제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강요한다라고 하는 건 네. 민주주의적 사고랑 정반대쪽에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그 이데올로기를 우선 깨부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네.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제로 120분, 2시간짜리 긴급 토론을 했었는데 예. 와주신 토론 참여자 4분께 그 질문을 드렸건만 지금 우리 김 선생님처럼 명쾌하게 대답하신 걸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예. 이게 뭘까? 그러면은 만약에 진보계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 너무 편향돼 있다. 지금 올바른 교과서인지 뭔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물론 그것은 좀 편향돼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겠지만 어쨌거나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그럼 또 다시 써야 되는 것인가? 역사에서 그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실이란 과연 없는가? 이런 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이 있다라는 걸 배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역사적 사료를 찾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야기를 구성하고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역사 교육이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상화시켜서 그들의 뜻대로 부리기 위해서 생각을 강요하는 건 교육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역사 교육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역사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 이 말 참 와닿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역사 교육이란 뭡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갈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역사 속에서 만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삶,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을 참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역사교육이 진면모가 아닐까요? 네. 새로 펴낼 책 이름 제목이 올바른 교과서로 하겠다고 그러던데요. 들으셨지요? 그거 상당히 오만하고 좀 건방지고 독선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국정과 검정과 인정, 교과서는 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세 종류 갖고 자기 얘기를 해야겠죠. 예. 그런데 국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거부감이 크니까, 국민들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거죠. 네. 감추려고, 본질을 은폐하려고. 그래서 올바른이라는 말을 쓰든, 통합이란 말을 쓰든 이건 전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올바른이라는 수식어는 너희는 틀렸다라고 그렇죠. 하는
세상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색깔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수식어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어떻게 세상에 두 가지 색깔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올바른지 그른지의 판단 기준이 뭔지도 밝히지 않은 채 제목을 올바른 교과서라고 붙인다고 하니까 예. 갑자기 이렇게 반론할 말이 순간적으로 잠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은. 너무 아마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스스로가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하는 나머지는 모두 다 틀렸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만천하에 드러낸 일이죠. 네. 우리 김육헌 선생님께서는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 펴낸 역사 교과서의 공동 저자이시기도 하시죠? 예, 예전에 선생님들이랑 같이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교육부가 국정화해야겠다 하면서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검정제 도입 이후에, 즉 6년 전부터 검정제를 하고 있는데 끊임없는 사실 오류와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검정 교과서에 대한 오류 얼마나 많았고 어느 책에 그렇게 오류가 많았나요? 오류 문제하고 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지점하고는 조금 구별 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관계의 오류는 종종 있었죠. 예. 역사책을 쓰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숫자라든지 뭐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예. 사건의 명칭의 순서 이런 것들이 가끔 틀리는 경우가 실제로는 발생을 했고요. 그거 뭐 이른바 보수 계열이건 진보 계열 교과서건 그렇죠. 뭐 있을 수 있는데 뭐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2013년 교학사 교과서에서 한 2,000개 정도의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그랬죠. 최근 한 400쪽 좀 됩니다. 이런 정도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건 뭐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공사 날림이냐를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대체로 보면 몇 가지씩 오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묻고 혹은 역사학자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가끔 발견된 적이 있지만 오류로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보고요. 예. 편향성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편향성은 유신 시대에 국정교과서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독재를 미화한다, 정당화한다,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폄하한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았죠. 예. 그런 점에서 편향성 시비는 국정교과서 때 처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검정교과서가 근현대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2003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보수진영 쪽에서 근현대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되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지금 한 10여 년째 계속 해오고 있죠. 그건 일종의 정치 공세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정치 공세라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 문제를 그 해당 정권과 연결시킨 거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전 뭐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또 유신 시대 때 표준화된 역사 인식, 뭐 제가 쓰는 말입니다만, 네. 유신 시대 때 그 만들어졌던 그 국정교과서가 표준화된 역사식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랑 다르니까 편향되었다 이런 발상도 다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가운데 일정하게는 이 유신 시대의 교과서랑 비교하니까 조금 다르네. 이거 좌편향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정화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역사적 사실 어떤 것들을 상정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했던 분들이 왜 주장했는지를 생각해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초등 역사 국정교과서 혹은 올해 나온 2015 역사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쟁점이 될 만한 지점이 어떤 점인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몇 가지 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임시정부 법통을 사실상 부정하는 것. 이게 결과적으로는 친일 미화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립운동사 서술 내용이 실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네. 그 다음
독재했다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독재라는 단어 자체를 쓰기 싫어한다거나 뭐 이런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 산업화 과정은 경제 성장의 성과 이런 것들만 중심으로 쓰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사실상 은폐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은 앞으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예. 국정화 교과서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아요. 제가 유신 시대, 유신 치하에서 국민학교, 당시 명칭 국민학교 예. 다녔고, 교과서 맨 앞에 문교부라고 쓰여 있고 국정교과서라고 적혀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그때 그 말의 뜻을 아는 총명한 어린이여서가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는 그 문구가 쓰여 있는 줄 알았고 국정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좀 나라에서 입맛에 맞는 획일적인 시각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교사분들, 선생님들께서 깨어있는 시각으로 풍부하게 다른 부교재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아주 폭넓게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폐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겠죠? 뭐 웃음으로 대체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최악은 면할 수 있겠지만 뭐 더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왜 필요하고 좋은 교과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질문을 취소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질문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참 뭐 학계에서는 이거 집필 거부자들 많아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다 하는데 좀 올바른 교과서라고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집필지는 어떻게 구성할 걸로 보입니까? 뜻 있는 분들은 다 집필 거부 이미 선언했던데 그러면 제대로 된 역사 공부한 사람들 몇 안 남을 것 같아서 좀. 이거는 오늘 조선일보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가 돼서요. 거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는데, 국정교과서를 만들면 그 편찬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김정배 위원장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봤어요, 저도. 거기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워딩을 그대로 옮기면 전교조처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사를 포함해 극좌 물론 극우 성향의 인사도 집필진에서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집필진에서 역사학자 위주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정치, 경제, 사회학자 등을 근현대사 집필에 참가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교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적이 있나요? 저도 그냥 웃겠습니다. 명백하게 사과, 발언 취소 요구하고 소송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과서라고 하는 건 좌우 혹은 뭐 민주당과 새누리당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적당히 타협해서 쓰는 게 아니죠. 역사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봐서 그 분야의 연구에서 지배적인 학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참조해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곧 정치적 중립성이지. 그렇죠. 좌우의 적당히 절충주의는 안 된다. 적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이런 겁니다. 2008년에 대한교과서 근현대사라고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이,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다 이제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이 썼죠.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역사학자들의 의견과는 많이 다른 건데,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그들의 주장을 이제 으로 책을 만든 건데, 지금 김정배 위원장 말한 내용은 역사학자들 전부가 좌편향됐으니까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뉴라이트를 중심으로 쓰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사에 대한 통찰과 깊은 울림, 특히 역사도 교육도 역사 교육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말씀 밑줄 긋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